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KC 변경에 따른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예시를 해주는데, 전에 약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KC 변경에 따라서 실기 문제가 바뀔 만한 것을 제가 이제 한 20개 정도로 요점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에 맞춰서, 그럼 과연 이제, 테이블 스펙이 다시 많이 바뀌었죠. 테이블 스펙이 앞에서 이제 그 주 교수님이 또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안 보신 분은 이제 이어서 보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테이블 스펙에서 차단기 용량 설정하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바뀌어서 어려워지고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해설해 놓은 부분을 보면 기존의 다른 분들은 상당히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걸 해드리는데, 사실 이거를 다 하긴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10문항 정도를 전기기사 제가 이제 산업기사하고 한 10년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끌고 왔는데, 사실 이걸 참고를 해서 문제를 볼 때 같이 가시면 된다. 근데 또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2019년도 3회에 이제 기사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거기에 보면 원래 이제 옛날 규정, 고압 수선 설비 옛날 규정 문제가 딱 나왔어요. 현재 규정, 그 법령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CT는 전원측에 설치하는데, CT는 이제 계정기용 변류기는 전원측에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답은 뭐예요? 고장점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옛날에 고압선, 20년, 30년 전에 쓰던 고압선 설비 있던 건데 15년 전에 없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19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답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간연도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문제를 할 때 바뀌기 전과 후도 가치를 보긴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KC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접지공사 뺀 나머지 부분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필기에서도, 1회 때 필기에서도 우리 설비해보겠지만 접지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다 빼버렸습니다. 왜? 과도기간이라고 해서 수험생도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실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21년도의 실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비란 부분은 다 빼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리고 또 실제 KC 법령이 1년에 몇 문제 나와요? 기껏 때 한 문제 정도, 많이 나면 하나, 두 개예요. 절연장 요 정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절연장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적인 문항 10문항 정도, 그 다음에 아까 테이블 스펙에서 이제 두세 문항 정도, 그 정도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경 전에 우리 비접지 방식에서, 그죠?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 구할 때, 그죠?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죠? 저항분의 150이란 말이에요. 150 있고 300이 있고 600이 있는 거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 접지 저항은, 그쵸, 일선 지락전류분의, 그쵸,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300, 600이 되는데, 이 지락전류를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그 전에는, 옛날에는 많아, 뭐 사실 뭐 작년이잖아요. 그죠? 전에는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케이블인 경우가 있고 케이블이 아닌 경우죠. 케이블인 경우는 여기가, 이제 150에 2가 들어갔었는데, 어때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현재 KC 법령에는 지락전류 구하는 게, 비접지 지락전류 구하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 지락전류 구하는 것은 실측이나 실제 측정하거나 또는 선로 정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로 정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실측인데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대로 나와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KC 규정에 따라서 답 없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대로 나오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대로 나오면.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여기 답을, 우리 해설을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요? 이건 이제 구규정이라고 제가 이제 해서 본 문항만 적용하겠다가, 요 문항만 이제 옛날 규정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대로 가라는 얘기야. 이대로. 답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규정대로 이게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판회선도 없고, 비접지 배전선은 있다. 배전선에 긍정이 필요 없고, 주상배 접지한 허용값은 얼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 접지한값, 요걸 없애고, 일러서, 지락전류 실측한 결과, 만약에 실측한 결과, 만약에 지락전류가 5A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주상배납기 접지 저항값, 허용값, 이게 이제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배전선의 지락전류를 실측한 결과 5A이다. 주상배납기의 접지장값, 허용값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지금 실측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접지저항값은, 물론 이제 이종이니까, 뭐 이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종이란 말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변압기 2차치니까 중성점 접지. 이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정리할 때, 접지는 이제 어떻게 물어볼지 참 이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접지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먼저 이제 개통 접지가 있어요. 또 필해 접지가 있고, 보호 접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개통 접지는 이게 이제 고압 개통이 있고 저압 개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 개통은 여러분들 뭐가 있죠? 비접지, 직접 접지, 소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저압 접지는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압 개통 접지입니다. 필해 접지는 여러분들 낙내 설비 접지고, 그다음에 보호 접지는 인체를 보호하는 보호 접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또 접지가 이제 단독 접지가 있고, 통합 접지가 있고, 공통 접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독, 통합, 공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단독은 옛날 1종, 2종 따로 접지하는 접지고, 공통 접지는 우리 전기끼리 한 접지고, 통합 접지는 통신까지 모든 필해 접지까지 묶은 걸 통합 접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변압기 2차 측의 한 접지를, 변압기 2차 측의 한 접지를 무슨 접지라고 할 거냐, 명칭을.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만약에 2종 접지를 뭐라 그럴 거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래 목적이 혼촉 방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마 혼촉 방지 접지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2종 접지, 혼촉 방지 접지니까 2종 접지를 아마 이렇게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는 변압기 2차 측의 접지. 2차 측이니까 만약에 저압측 접지. 변압기 저압측 접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혼촉방 접지, 변압기 저압측 접지. 근데 만약에 단상이야 뭐 여러분들 삼상 같은 경우는 Y결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성점 접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래 과연 근데 요게 아직 이제 부르는 말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 어차피 변압기 2차 측은 개통 접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종 접지를 개통 접지로 볼 거냐? 저는 이 개통 접지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변압기에다가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용어가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Y것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N상 나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가잖아. 여기 이제 페하고 N을 조합하면 그 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발전기가 있든 뭐 전동기가 있든 변압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N상 들어가고 또는 여기다가 이제 뭐 해야 돼? 외압을 이렇게 보호도체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접지? 이게 어디에 접지라고 하니까 이건 이 기계 만약에 변압기다 아니면 뭐 전동기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외압 접지죠. 이건 보호 접지란 말이에요. 보호 접지. 그러니까 보호 접지를 여기다가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 라인에다 연결. 만약에 여기 또 어떤 기기가 있어? 외압을 또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건 보호 접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감전사고 보호니까 외압 접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게 이제 이게 뭐 지금 TN이니까 TN 접지 아니냐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이종 접지를 혼촉 방지 접지를 볼 거냐? 이게 아직 참 난감해요.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어떤 변조부터 삼상 삼선식에 어떤 표현이 있다.
실측한 결과 전류가 5A이다. 그럼 변압기 2차 측 또는 변압기 몇 차 측이라 할까요? 뭐 변압기 저압측 한 단자 란 말이 나오면 요것도 뭐예요? 이종 접지를 물어본 거고 옛날에 혼촉 그다음에 또는 변압기 저압측의 혼촉 방지. 혼촉 방지가 원래 주가 되니까 원래 정확한 병지는 이제 이종 접지는 혼촉 방지용 접지라고 얘기해요. 이종은 접지 공사별 접지라고 하는 거고 그 접지 공사별 접지를 다른 말로 혼촉 방지 접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Y결선 이렇게 나오면 요것도 이종 접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이제 옛날에 이종 접지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할 건지 과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KC 규정에서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긍정 길이 다 나오면 그냥 옛날 공식을 가란 얘기고 실측한 결과 지락 전류가 5A다 이렇게 주면은 그때는 지락 전류분에 150이든 300이든 600으로 하라. 단지 이제 접지를 물어볼 때 이제 이종 접지를 이제 어떻게 물어볼 거냐. 그래서 이제 그를 물을 땐 요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운데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2초니까 당연히 얼마예요? 300이죠. 300이고 1초일 때는 얼마? 600이고 암말이었으면 15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요번에 이겁니다. 이제 과연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가감하게 이제 없앨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간연도란 말이에요. 저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없어진 법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간연도라고 또 나온 거예요.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전기 변압기 모선 또는 지지하는 예전에 어느 전류에 걸린다? 단락 전류였어요. 그죠? 3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의 KC 규정에 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서 KC 규정에 따라 삭제하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오는 거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없어진 문항이 없어지니까. 근데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강의를 오래 해봤잖아요. 법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도. 그런데도 법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법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과도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사실은 이걸 동영상을 촬영하는 계기가 전화도 많이 오고 출판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다른 주경 야독이라든가 저희 학교라든가 개인 문자라든가 전화를 많이 와서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냥 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차피 KC가 삭제가 됐으니까 안 나오면 땡 되는데 뭐 했단 얘기야?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럼 선생님 KC 규정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이런 거는 짜주구리한 거고요. 사실은. 자 이제 큰 게 이거죠. 3번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죠. 사실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없어질 거냐면 이런 1종 접지라든가 그 다음에 2종 접지라든가 여기 2종 접지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또 22,900개 얘가 1종 접지가 됐죠. 이런 거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접지만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물어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겠어요. 여기에 전에 똑같은 문항인데요. 똑같은 문항인데 이제 여기 보면 접지 종별을 도면에 직접 그리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접지 종별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접지 종별은 뭐 쉽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안 없어지고 그냥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항이면 그냥 없어진 법령이야. 접지 종별. 제가 분명히 전에도 그 KC에 따른 예상 요점을 내가 해드렸잖아. 거기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대신 접지 종별 대신 뭐 접지선에 굵기를 한다든가 굵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얘가 6스퀘어 아니면 16스퀘어. 9일 때. 1000일 때는 무조건 얼마죠? 50스퀘어. 그래서 이제 6스퀘어는 필의 설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큰 전류 흐르지 않는 경우, 16스퀘어는 필의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바뀌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걸 뺄 거냐,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일단은 접지 종비는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보호기를 도면에 그리셔라고 해서 접지 종별까지 물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나올 수 크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다가 이제 변경 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2종 접지죠. 그래서 이제 얘는 1종이고 2차 층계 2종 접지잖아요. 이렇게 접지 종별을 표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내가 접지 종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표기하면 된다. 접지 종별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지 동별을 도면에 그리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접지가 돼 있긴 돼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접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단지 얘가 몇 종 접지 이런 거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지 종별 빠지니까 접지는 하되 접지 종별은 안 써도 되죠. 그 대신 요거 접지 표기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접지공상 삭제됨.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런 거지, 이런 거. 여기도 접지에 대한 것도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접지공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필액이니까, 필액에는 원래 이제 필액접지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무슨 접지? 필액접지. 그래서 필액이 접지공사는 많이 빠졌고, 그냥 필액접지라, 필액접지. 필액접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액접지인데, 그럼 당연히 일종이란 말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설명을 할 때는 여기 일종 접지 공사함으로 15옴 이하일 것 그러지 말고 원래 필액이는 15옴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접지 공사함 빼야 됩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대답할 때는 그냥 필액이는 15옴 이하일 것.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팁 보면은 일종 접지 공사. 근데 이쪽 다시 오게 되면 그냥 일종은 빠졌지만 KC 규정에 따라서 15옴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필액이는 접정이 15옴 이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때 1종 접지, 2종 뭐 3종 접지 이런 필요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종 접지 빼고서 15옴 이하일 거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된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빠진 거나. 근데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대답을 하셔야 돼. 그냥, 그 문제가, 지문이 물어볼 때는 내가 쓸 때는 법에 맞춰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법에 없는데 물어봐. 또는 법에 없어진 거예요. 옛날 법인데 물어봐. 그럼 옛날 법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둬야 돼요. 변경 전과 후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나올 만한 거 몇 가지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삭제된 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단락전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약에 이건 법에서 빠진 거죠. 삭제됐잖아요. 그럼 나오지 말아야 돼 시험에. 시험에 안 나 정성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나왔어 답을 안 쓸 거예요? 나왔어. 그럼 KC에다가 없어진 문항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 탈락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규정에 따라 삭제됐지만 그래 이게 답이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제 말뜻 이해 가세요? 지금? 안 물어보면 다행이야. 물어보면 말아야 되죠.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태까지 제가 간연도를 또는 계속 강의하면서 문제를 파악을 해본 결과 계속 법 바뀐 것도 계속 옛날 법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없어진 법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법 없어진 것도 우리는 외워놔야 돼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만 대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이거? 이렇게 되면 과연 뭐가 나올까? 그전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종 접지고, 그쵸? 얘가 2종 접지고, 외함이니까 얘가 1종 접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뭘 물어보냐. 여기에, 3번이네요. 그죠? 3번에 1번부터 3번에 접지 종별을 쓰시오 라고 해서 접지 종별이 케이시 규정에 따라 삭제됐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시에 따라서 없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접지 종별을 물어보면 쓸 줄 알아야 된다. 피대기 1종, 혼축방지 접지니까 2종, 외함이니까 1종은 알아두고 삭제된 거다. 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6번입니다. 6번. 자, 전동기예요. 전동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간선을 보호하는 가전류 차단기의 최대값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2.5하고 그쵸? 여기 3배를 곱한 것 중에 둘 중에 작은 것을 선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진 거죠. 지금은 이제 2.5 3배 또는 이제 여러분들 있죠. 전동기 전류의 1.1배냐 1.25배냐 그죠? 허용 전류 구할 때. 여러분들 테이블 스펙에서 교수님이 얘기했겠지만 이거 없어졌어요. 그죠? 이것도 없어진 거예요. 물으면 안 됩니다.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바뀔지 근데 표를 줘야 돼 이거는. 이거 전에는 그냥 2.5 3배 단순하게 갔지만 이제는 이건 차단기 전격값 최대값을 때 표를 줘야 돼요. 표를 줘서 1.45배로 곱해서 최대값을 설정할 거냐 최소값을 설정할 거냐 그 표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거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KC 규정에 따라 삭제된 문항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전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디 출판사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는 간선을 보호하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간선을 보호하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경우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줬잖아요 49A 그죠? 원래 케이블의 간선의 허용 전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설계 전류가 있어. 설계 전류가 있고 설계 전류보다 커야 돼. 누가?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류가. 근데 이거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케이블의 허용 전류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설계 전류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케이블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류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동 전류가 흐르게 되면 기동부의 특성에 따라서 표를 찾고 해야 되지만 근데 여기서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예요. 근데 뭘 할 게 뭐 있나? 이거는 차단기 전격 전류잖아요. 지금 차단기 물어본 게 아니라 케이블의 허용 전류 물어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49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보다 커야 된다. 근데 분명히 모타 부하가 있는데 기동이 되는데 기동에 대한 특성을 고려 안 하고 한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뀌었냐면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최소 얼마냐? 근데 여기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바로 뭐예요? 간선의 허용 전류죠. 케이블이 전선이죠. 케이블이 전선이에요. 전선의 허용 전류가 바로 뭐예요? 간선의 허용 전류지. 그냥 답은 그냥 49A 들었다고 답을. 답을 49A 이렇게 약간 변경해서 이 문항을 이렇게 바꿨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다 삭제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만, 앞에 테이블 스펙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면 안 돼요, 이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대로 나오면 옛날 거를 그냥 가야 돼요.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면. 근데 없어졌기 때문에 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7번 같은 문제입니다. 7번 같은 경우도 약간 바뀌었어요, 법이. 이제 어디가 바뀌었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올 가능성인 게. 여기 선이란 말이 나와요, 선. 선이 도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호선, 접지선, 이런 선이 다 도체로 바뀌었어요. 선이 도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 여기 선. 이게 다 뭘 바뀌었다? 도체. 이걸 바뀌었어요. 여기 도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도 보호도체.
여기도 보호선에서 도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요거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도체 종류인데 사실은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도 바뀌었어요. 이거는 옛날 규정입니다. 이게 KC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요걸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끌고 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쓰라면 사실은 가심 케이블 전선, 그죠? 고정 배선의 나전선, 전인전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금속, 이 3, 4번이 이제 뭘 바뀌었냐면 요건 없어지고, 요걸 뭘 바뀌었냐면 트렁킹 안에 수납된 나도체 또는 전연도체 이렇게. 트렁킹이 뭐냐면, 트렁킹이라는 것은 몰드공사. 몰드공사고, 그 다음에 옛날에 몰드공사를 트렁킹공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덕투 중에 뚜껑이 있는 거. 뚜껑이 분리가 되는 거. 덕투 중에 뚜껑이 분리가 된 것을 우리 트렁킹 공사를, 그러니까 몰드하고 옛날에 덕투 중에 뚜껑이 분리가 되는 공사를 우리는 트렁킹 공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덕트인데 뚜껑이 분리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덕팅 공사라고 그래요. 덕팅 공사는 뚜껑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덕팅 공사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트렁킹 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던 거 1번과 2번 같으니까 1번만 2번 써긴 답이 되게요. 되긴 사실은. 여기 1번, 2번만 쓰실 거 아니야. 그죠? 그 1번만 2번 쓰면 답이 되긴 되는데 3번, 4번이 이렇게 3번도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접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굳이 한다면, 옛날, 요건 일종 접지고, 요것도 일종 접지고, 요것도 일종 접지고, 외암, 요것도 일종이고, PTCT인데 얘가 고압이죠. 그러니까 얘가 3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 여기 보면, 그쵸. 접지 종별이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4번 문항 빠질 것 같아요. 4번 문항을 빠져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뭐 한두 문항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자, 9번입니다. PTCT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물을 게 아니라 이제 이거죠. 3번. 그림 그리는 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 중에, 그림을 그릴 때 이제 PT든 CT든, 그죠? PT든 CT든 MOF 할 때, 여기 분명히 접지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압일 때는 몇 종 접지? 3종 접지. 투고압일 때는 몇 종 접지죠? 1종 접지잖아. 근데 지금은 다 접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접지 기호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접지 종별도 표현하시오. 이럴 경우 이게 내가 볼 때는 빠질 것 같아요. 여기 없어지고 접지가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하시오. 여기까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접지 종별도 표기하시오. 그래서 여기 3종 접지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책을 여기 만들면서 빼먹었는데 여기 이제 3종 접지가 되는 거죠. 접지 종별도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접지 종별이 아니라 볼 때 빠질 것 같아.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만 표기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만.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각각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각각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묶어셔도 되고 단지 접지 종별은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10번. 자, 요건데 요거 테이블 스펙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테이블 스펙에서 우리 전선 굵기 할 때 상당히 간연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에는 어떻게 났죠? 이렇게 변경 전에는 4, 5, 6.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나왔죠. 얘는 저압이고 얘는 이제 전용 변압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KC 유형에 따라서 문제 만약에 변경해서 나오면 부하에 따라 조명이고 얘가 키타 부하잖아요. 조명 키타 부일 때 이 두 개밖에 없죠. 조명일 때 얘가 3%고 얘가 6%잖아. 얘는 저압일 때 얘는 고압일 때. 여기 약간 다르죠. 여기 전기 사업자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 사용정수 안에 전용 변압기를 설계하는 경우, 이건 이제 이거 고압이 들어와서 들어온 경우, 요건 저압이 들어온 경우죠. 이 말이 약간 애매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만들어 버렸죠. 저압으로 쓰는 경우, 고압으로 쓰는 경우 이렇게. 고압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특고압이 되겠죠. 그래서 29,000이 들어오는 경우는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럴 때는 여기 3%, 5%, 3, 6이죠. 여기 2배가 6이고 여기 2% 플러스 2 플러스에서 5, 8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절연장이 또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0.1, 0.3, 0.4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게 이제 뭘 바뀌는 거죠? PELV PLV 그 다음에 SELV 얘네들은 250V에서 0.5MΩ 이상 요거보다는 이제 뭐냐면 500V 이하 500V 이하는 500V로 얼마? 1MΩ 이상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이제 우리에게는 110, 220, 380, 440이죠. 근데 만약에 500V 이하일 때는 요게 근데 만약에 부하가 분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SPD가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부하가 붙은 경우는 SPD가 붙은 경우는 500V 인감이 위험하니까 그때는 250V에 1MΩ 이상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특히 요거죠? 이거는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도 했었잖아요. 그죠? 또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미 KC 오기 전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죠? 거기에 요 절연장이 있었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가 제가 한 10문항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워낙 많지만 대표적으로 법 바뀌는 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안 보면 된다. 바뀐 건 대표 요 정도가 많이 바뀌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사실은 아까 우리 전에 우리 1강에서 봤던 테이블 스펙 그쪽이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과연 이제 2021년도부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 외우면 안 됩니다. 법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외워놔야 돼요. 나오면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법이 없어졌지만 문제로 계속 나온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도 외워놔야 된다. 그러나 없어진 것도 안 나올 거. 그게 접지공사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 도면 그리도 단선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접지 종별을 쓰는 말이 없을 거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뭐 하시다가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보내주세요. 참, 요 참고 요 자료는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동영상 옆에 해설 옆에 여기 보면 해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누르면 자료실에 링크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누르시면 자료실 들어가서 근데 아마 이게 그 자료는 여러분들 출판사 예문사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문사에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거기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퍼가시면 되고요. 이 동영상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테이블 스펙가 요 정도 갖고 충분히 보시면 되고 하시면 실기하는 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하여튼 실기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어떤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